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휴머니티와 리얼리티만 판을 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근두근한데, 오늘 그 찌양을 협박했던 모 여자 두 분의 구속 심사가 구속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쯔양을 협박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습니다. 다 구속됐어요. 그러면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공갈 협박 갈취, 이게 그 조직적인 공갈 협박 갈취 2명 이상이 했으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데 이 사람들은 구속 심사를 받아요. 구속 실질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피해자 조사를 이제 그 피해자 조사 찌양씨 피해자 조사를 김세희 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찌양씨가.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은, 저도 피해자 조사를 몇 번 받아봐가지고 한 서너 번, 5번 넘게 받아봐가지고 피해자 조사,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에서는 다 무죄 받았고, 피해자 조사에서는 유죄를 끌어냈죠. 예. 근데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여성분 두 분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법의 형평성상 김세희도 구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구속이 되지 않을까. 예.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당연한 수순.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인을 협박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공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찌양 씨는 1000만 유튜브가 넘으니까. 공인을 협박을 해서 돈을 안 뜯어냈는데 그 사람을 계속 해명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이게 뭔 차이, 뭐 죄의 그 경중으로 따졌을 때 누가 더 무거울까요? 제가 볼 때는 김세희 씨가 훨씬 무겁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3자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명확한 범죄인데다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과거를 감추고 싶은 잊혀질 권리를 묵살해버린 김세희야말로 진짜 중대범죄자다.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중대범죄자다.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른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주던 찌양씨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범죄일까지 저질렀고, 한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림으로써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고,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공개해라,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많이 증오해주세요, 많이 미워해주세요, 많이 고발해주세요. 근데 뭘 고발해? 고발할 것도 없잖아요. 응? 미워할 것도 없고. 과거에 내가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더 큰 사단이 날까봐 두려워서, 감추고 싶어서 돈을 뜯기고, 아무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고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찌양님, 저는 이런 분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이 아니라 뭐 더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더 나락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측은지심의 근본이 뭔지 알아요? 측은지심의 근본? 측은지심을 이렇게 설명할 때 공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아니면 냇가에서 이렇게 물에 빠질 것 같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이를 바라보고 몸이 먼저 움직여서 그 아이를 구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누구에겐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응? 누구에겐가 뭐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뭐 이게 나는 잘했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는 감정도 아니고, 아무런 감정도 아니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위험에 처한 측은하게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행동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공자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근데 그 기본 조건에도 못 미치는 자가 협박하고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제 한 가지로 묶어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병합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 성격이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범죄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것은 병합은 되지 않을 걸로 뭐 짐작이 됩니다. 근데 명예훼손 쪽으로 쭉 이렇게 정보통신법, 그다음 명예훼손, 모욕, 뭐 이렇게 강요, 협박, 뭐 이런 것들은 몽땅 이제 그 김세희가 싸질러 놓은 일이 쥐양에 관련만 된 게 아니라 민경욱 씨에 대한 것도 있고, 국민의힘 보수, 제가 좋아하는 보수, 진짜 보수, 찐보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찐보수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하나로 병합이 돼서 아마 그 2년 6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들어가고, 뭐 이제 또 그 찐보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자신이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건 이제 좋은 소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한 소식. 제가 예언자를 자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공판에서, 그 구제역의 첫 공판에서 카라클라랑 정국진하고는 다르게 구제역은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김소변 변호사? 김소변 변호사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참여재판이 여론이 안 좋을 때는 그걸 신청을 하면 안 돼요. 동정 여론이 우세했을 때 그걸 신청을 해야지 형이 약간이라도 감해지지. 이 상태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을 하나 기대할 필요는 있어요. 반전을 하나 기대할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전격적으로 쯔이양 씨가, 이분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 응? 이분은 나의 잊혀질 권리를 막아주려고,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려고, 그러려고 활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나이스인데, 두 번째는 실제로 구제혁 씨가 쓴 돈의 내역이 업소녀들하고 중개해주는 보도방들하고 뭐 이런데 돈을 준 내역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구제혁 씨가 이렇게 했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우리한테 돈을 줬다, 이런 증언들, 또는 더 큰 구제혁 씨가 뭔가 큰 마약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마약 사건, 집단 성관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걸 취재하려고 이 돈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밝혀지면 구지혁 씨는 아주 기대 이상의 무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예 무죄,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카라쿨라하고 전국주인 씨는 아마 벌금 50에서 100, 300 이하로 아마 처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구지혁 씨가 관건인데 구지혁 씨가 뭘 터뜨릴까 아주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장 실질심사 두 여성분은 구속되기를 바라고, 연달아서 김세희 씨도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